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원래 금요일 날 끝났어야 하는데 13일 날 재개됩니다. 그날은 끝나겠죠? 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과연 최후 진술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구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저는 뭐 사형 구형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사형 구형해 주는 게 전 세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야, 대한민국이 이런 법치가 야만적인 아프리카 수준이냐? 어떻게 대통령이 두시한 계엄으로 사형을 선고한 나라냐? 이게 역풍이 불 거예요.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입니다. 예, 최성 의원가 사형만이 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사형을 구형해도 선고 안 나올 것이고 오히려 사형을 구형하면 오히려 강경 보수 세력의 결집 또 해외에서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지점이 있는 게요. 과거 이제 유일한 유사한 사례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혐의가 있어서 예. 그때는 이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고 사형도 선고됐는데 2심에서 이제 2심과 대법원에서 무기로 감형되고 결국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줬잖아요. 사면해줬죠. 자, 근데 이제 그때는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12.12 군사 반란과 5.17 광주 학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 반란은 명백한 내란이고 그다음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학살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인명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예. 우리가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이게 내란이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 있는 거고 계엄은 어쨌든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서 대통령직을 파면당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형 제도는 채택하고 있는 나라지만 사실상 사형 집행이 지금 수십 년간 없어가지고 사형 제도가 형해야 된 나라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이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 변호사 같은 얘기는 사실상 현실 가능한 세 가지 선택지. 그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과 무기금고인데 그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걸 구형하고 선고하고 그런 게 가장 현실적이 아니냐. 정치 재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조건 민주당 쪽에서는 사형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 본질을 좀 오도하는 것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가봐야 알겠습니다. 예, 직위원 재판부에서 참석한 특검이 어떻게 구형을 할지요. 자, 그런가 하면 16일 날 관저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왔던 이 공수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1심 선고가 16일에 있습니다. 당시 1시간에 걸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죠. 과연 여기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날까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자, 김진욱 특보. 일단 두 가지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 재판, 그러니까 공수처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저 재판에서 형량은 어떻게 될 것 같으며, 자, 선고는 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1심 선고는 구형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 16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아마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10년 다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관인 지금 대통령 경호실을 마치 사병처럼 운영해서 활용했던, 그래서 본인의 체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했던 그런 죄명을 가지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구형했던 징역 10년형을 거의 그대로 선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또 특히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이후에 예.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고요. 일단 구형 자체는 우리 특검에서 지금 봤을 때 이 앞으로 이 그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용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선 침대 축구하지 마라. 직위원 재판부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야지. 물론 지난 금요일날 재판에서 징징대지 마라 변호인을 향해서 그렇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만 재판 지금 공개된 과정들을 보면 직위원 재판 판사가 좀 웃기도 하고 좀 끌려다닌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저는 그 특검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예. 그러면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공소장 변경이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계엄의 그 시기, 그 계엄을 공모했던 그 시기를 2024년 9월에서 2023년 10월로 당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판사 입장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본인이 받아들였죠.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쪽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하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맞는다고 제가 드는 게 뭐냐면요. 직위원 판사 관련해서 특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무혐의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